처음부터 끝까지 김정은 찬양 일색이었던 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당대회를 통해 제시한 비전들을 행동에 옮길 차례인데 어떤 과제들이 김정은 정권 앞에 놓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대회는 패박을 했지만 북한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경축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까지 동원해서 경축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도 하지 못한 당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당대회에서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제일 그 특징인데 하나는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이제 당교에 명시했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을 갖다가 당 위원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경축 공연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의 맹세 이쪽에 이제 집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위원장으로 이제 이렇게 추대된 데 대해서 이제 그걸 축하한다, 축하 공연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면서. 이 현재 70일 전투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 당대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서 경제의 활력을 좀 불러일으켜 가지고 유엔 제대 국면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뭐 평양시 같은 데서 현재 군중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도 단위, 시군 단위로 내려가서 전국적으로 이제 결의대회를 하고 충성의 맹세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게 끝나면은 그다음에 직장 단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충성에 맹세하면서 내가 금년도 말까지는 어떤 실적을 내겠다. 이런 결의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어감으로써 어떤 체제 결속과 경제 활력을 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군요. 북한은 당대회 성과를 위해서 당대회 전에도 70일 전투를 벌였었는데 또 다른 전투가 등장했습니다. 자, 김정은의 육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조선 속도를 창조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말리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안 소장님, 70일 전투가 간신히 끝났나 싶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말리마 운동에 출연했습니다. 군중 시위나 야간 횃불 행진에서도 이 말리마라는 구호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말리마 운동이 대체 뭡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195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천리마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일성이 이제 강선 제강소 가서 뭐 여러분이 무슨 강철 8만 톤만 생산해주면 뭐 나라가 허리를 펴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천리마 운동이 시작됐는데, 천리마라는 게 하루 이제 천리를 달린다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루에 만리를 달리는 말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지금 평양에도 그 모란봉 언덕에서 만수대로 넘어오는 그 언덕에 천리마 동상이라는 게 지금 높이 서 있는 게 바로 그 천리마 운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에 와서 다시 이런 집단적인 혁신 운동이 일어난다. 이것은 사실상 그냥 강제 착취 노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다시 말리마 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150일 전투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 7, 8, 9, 10 노동당 창당 기념일까지 10월 10일까지 다시 150일 전투를 한다. 이것은 결국 북한이 사회주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뭔가 김정은 시대를 사회주의 성과로 빛내겠다고 합니다만은 현재 북한 경제는 거의 장마당 경제로 이전된 상태에서 국가 경제가 작동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호상 말리마든 천리마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오는 10월에 당찬건 기념일 겨냥해서 150일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70일 전투도 주민들의 불만이 잦아했는데 그 2배가 늘어난 150일 전투를 한다. 주민들의 원성이 더 잦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성도 잦아지지만 지금 뭐 백두산 3호 발전소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그 전투를 해서 이뤄놓은 성과들은 다 날림공사, 날림생산, 날림상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발전소나 뭐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보여주는 것 외에 일반 경제가 지금 거의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전투라는 방식으로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데,
도대체 김정은이 지금 북한 경제에 대한 파악이 있는 건지 파악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노동당이 지금 당대회를 열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북한 사회주의는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지금도 뭐 사회주의가 거의 아닙니다만은 더 퇴보할 가능성이 높고 인민들이 저게 절대 따라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 고열을 쥐어짜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결국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경제 발전일 텐데요. 초강력 대북 제재를 지금 받고 있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과연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유엔 제재 국면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뭐 3월까지는 뭐 대중국 수출이 뭐 그래도 그런 대로 유지됐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하자원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그다음에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뭐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제재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장마당에 서는 물건의 한 80%가 중국산인데 돈이 있어야 사올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중국산 물건을 사오지 못하면은 장마당에 생필품값이 오르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식량이 연간 한 40~50만 톤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한 40만 톤 정도가 모자라도 부족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매점 매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주 그 일반 주민들 특히 그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아사자도 많이 발생하게 될 건데 지금 현재 그 70일 전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그 속도전 운동을 시작한 게 김정일입니다. 북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무슨 몇십일 전투, 100일 전투, 150일 전투 이게 바로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게 그 일정 기간을 주고 뭘 생산하라 그러면 말입니다. 그 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만약에 자기가 평소에 생산을 하다가 70일 전투하게 되면은 뭐 몇 % 초과 달성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주 낮게 그 생산을 하다가 전투 기간에만 일 열심히 200% 초과 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경제가 더 아주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자재와 모든 뭐 전기 공급도 그 기간만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다 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를 이제 무너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번에 북한이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라고 발표했는데 재밌는 게 아무런 수치도 발표를 못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10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이 얼마인데 앞으로 5년 후에 얼마큼 생산하겠다라는 걸 전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1980년도 6차 당대회 할 때 10대 전망 목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수준보다도 현재 북한 경제가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36년 전보다 경제가 더 나쁘다라면 그건 우리 국민이 감내를 하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게 이제 현실이고 해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중국식 계획 개발을 가야 되고 또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해야지 유엔 제재를 해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이제 당교에게 명시하면서 더 이상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북한 경제의 앞날이라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는 계속될 테고 제재 하에서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군요.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경제 사령탑으로 경제통인 박봉주를 전면에 또 내세웠습니다. 이게 경제가 더 후퇴한다면 오히려 박봉주를 어떤 총알바지로 내세우려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럼 박봉주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서관이 당 농업비서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행군 기간에 95년부터 98년 사이에 막 수백만 명이 아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되니까 김정일이가 서관이 농업비서를 미제 앞잡이고 해서 농업정책을 망쳤다 그러면서 공개 총살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2009년도 11월 30일 날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합니다. 100대 1로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장마당에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장마당 물가가 100배 뜁니다. 100대 1로 화폐 개혁을 했는데 물가가 100배 뛰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주 경제가 혼란이 되니까 원래는 그 경제 개혁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등장하려고 했던 것인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공개 총살했습니다.
속죄. 마찬가지로 이번에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박봉주 이 자신도 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의문입니다. 네. 그 책임을 돌릴 사람을 두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한 번은 네. 벌써 박봉주는 한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02년도 7월 1일 날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보수파 당관료들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그 당시에 총리에서 물러났죠. 그때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앉혀도 그 마음은 상당히 무거울 것 같거든요. 그런가 하면 최룡해도 지금 상무위원으로 발탁을 하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장성택이 처형된 후에 최룡해가 대중국 외교를 맡아왔는데 그렇다면 최룡해를 이 자리에 앉힌 것 향후에 좀 대중국 외교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뭐 북한의 숙제입니다. 지금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니까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 결국 탈출구는 북한에게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용해가 아마 베이징 방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또 김정은 역시 아마 베이징 방문을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 절차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건 뭐 이수영 국제비서나 이용호 외무상이 아니라 바로 이 최용해를 내세울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최용해는 이제 빨치산 2세의 그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기서도 이제 김정은의 그 어떤 할아버지 시대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인민부력부장 중에 최현이 먼저 했고 두 번째 오진우 했는데 최현의 아들 최용해는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반면 이제 지난 김정은 정권 출범 때 이제 당 군사부장까지 올랐던 오일정은 이번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뭐 당중앙위원회 군사부 뭐 부부장 정도는 주겠지만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뭔가 그 빨치산의 전통 이런 것이 이제 중국에게는 역시 또 그 전통이란 뿌리를 이제 통해서 뭔가 중국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이런데 이제 외교를 펴는데 역시 최용해는 적임자다. 그리고 또 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또 리더십도 있고 물론 혁명화도 갔다 오고 네. 사생활이 문란한 건 사실이지만 북한 내에서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나 이것은 김정은 시대에 뭐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철없는 김정은이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부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용해는 중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최룡해를 북중 관계 회복의 어떤 징검다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이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김 교수님, 그 당대회를 전후해서 사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단 잠잠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핵실험 카드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 카드를 쓸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5차 핵실험을 바로 하기보다는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그걸 카드로 가지고 네.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일단은 중국한테 우리가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자꾸 할 겁니다. 그럼 중국이 또 나서서 미국을 압박할 겁니다.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네. 당신들하고 북한하고 북미 협상을 시작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이 한다고 네. 압력을 자꾸 강할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그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뭐 핵을 동결하든가 네. 아니면 단계적으로라도 비핵화를 한다는 약속을 해주면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용어가 있다.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북한이 이렇게 요구를 해도 미국 쪽에서 한미 측에서 전혀 평화협정 문제 관련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북한은 다시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실험뿐만 아니고 뭐 SLBM도 계속 발사를 하고 지난번에 3번 실패했던 무수단 미사일도 계속 발사를 해서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도 국내 여론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네. 북한을 압박만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협상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여론이 돌게 되겠죠. 그러면 북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네. 핵 보유국으로 바로 인정받는 순간부터 유엔 제재에서 해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핵 감축 협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끊임없이 이렇게 도발을 계속해서 네.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네.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좀 유보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군요. 네, 안 소장님, 김정은이 당대회를 통해서 남북 군사회담을 언급했는데
이걸 뭐 공식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마 대화 공세를 당분간 또 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남북 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장악해야 되겠고 당면하게는 지금 김정은이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 게 지금 대북 심리전 방송이 꽝꽝 나가니까 이것도 두렵고 또 김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이게 의지를 꺾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강경한 데 대해서 뭐 이번에 5차 핵실험이 진행되면 지금 군사적 보복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군사회담이라는 일종의 화전 양면 전술로서 평화 공세를 한쪽으로 벌릴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금 미국에 등장하게 될 차기 정권 이게 트럼프냐 힐러리냐 뭐 그 윤곽이 모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누가 되든 아마 김정은은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자신들이 이 핵무기 보유 국가라고 자랑은 하지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평양 정권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위협을 아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한때 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그게 나오죠. 아마 귀가 솔깃했겠지만 또 평양 정권을 뭐 날려버리겠다든지 뭐 이런 말들을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아마 트럼프 정도라면은 실제로 그런 걸 행동에 옮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뭔가 이 화전 양면 대화 공세도 펴면서 앞으로 차기 워싱턴에 등장할 미국 정부까지 의식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가 이제 군사회담에 대해서 일단 거부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린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제의에 온다고 해도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행동을 취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비핵화를 안 하면 우리는 이제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인데 또 우리로서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북한이 저런 지금 여러 가지 이중 전략 양면 전술에 대비해서 우리가 과연 북한이 어떤 형태의 대화를 이제 군사회담이라고 지금 막연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장성급 회담인지 또 무슨 장관급 회담인지 이 레벨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노라고만 할 수 없고 일단 또 대회담장에 나가서 좀 꾸짖을 건 꾸짖으면서 북한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노 하면서 이렇게 물러서면은 북한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김정은이 제시한 남북 군사회담 조건 있는 회담이었잖아요. 그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거론을 했는데요. 그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10일 오전 7시쯤에 북한에 날려보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북한이 현재 우리의 그 대북 전단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경을 쓰고 투려하는 거 사실 아닙니까? 2014년도 2월 달에 남북한 간의 그 고위급 회담이 열렸었죠. 그때 북한이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상호 비방 중지. 그 상호 비방 중지 그래도 우리가 합의를 해줬어요. 상호 비방 중지 합의해줬는데 그 상호 비방 중지의 가장 그 핵심 부분이 바로 대북 전단 살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합의를 해준 게 제가 볼 때는 실책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래도 대북 전단 살포는 그건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작년도 8월 4일 날 북한이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벌였고 그다음에 8월 25일 날 남북한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한 합의에서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뭐 전단 살포를 하거나 이런 뭐 심전 방송하거나 이런 걸 중지하기로 했었어요. 심전 대북 그 방송 중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금년도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하면서부터 저 방송이 재개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그 우리는 저 정부 차원에서는 대북 북한에 대해서 전단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지금까지 뿌린 걸 하면 합치면 한 1,000만 장 정도 뿌린 것 같아요. 우리 남한에 대해서 뿌린 전단 숫자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더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근데 북한이 현재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면은 이제 그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군사회담이 열리면은 당연히 핵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 얘기할 텐데 북한은 우리하고는 핵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이 없는 한국하고는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군사회담을 열려도 이런 뭐 상호 비방 중지나 전단 살포 중지 이런 거나 논의되지 핵 문제는 전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면 우리는 응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네, 서로의 요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지금으로서는. 자, 일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은 유일무이한 지도자로 자신을 포장했는데요. 그 남북 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두 분께 짧게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은 이제 대남 평화 공세를 펴면서 대화로서 이중 전략을 구사하되 거기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우리 박근혜 정부의 어떤 대북 입장은 분명하고 그래서 아마 북한은 주로 이제 중국에 접근하고 러시아에 접근하면서 자신들의 경제 제재의 목줄을 좀 풀려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최용해라든지 또 이수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이징이나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고 김정은 역시 가을쯤에는 모스크바나 베이징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외교 절차들을 지금 밟아 나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뭐 미국 한미일과의 동맹 관계 또 특히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억제하는 조건으로 잘 풀어나간다면은 사실 김정은은 요란한 빵빠레를 울렸지만 내부적 여력이 다 소진된 상태고 외부적으로도 뭐 비핵화의 압력을 비껴갈 지금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평양의 그 함성은 높았지만 결과는 참 별로 드러날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북한은 일단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유일 체제를 점점 강화하면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새로운 무슨 속도전을 운동을 벌일 겁니다. 뭐 150일 전투가 될지 뭐 100일 전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유엔 제재 속에서 어떻게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것인데 문제는 우리하고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북한하고 북한이 자꾸 우리에 대해서 무슨 뭐 군사회담을 하자 아니면 뭐 관계 개선을 하자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전에는 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도발밖에 없다. 남북 관계를 긴장시켜가지고 남한이 도발해서 경제 잃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들 제2에 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도발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발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핵실험 문제인데 또 이건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평화협정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실험을 하거나 또 장거리 미사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무스타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